네, 월요일 이 시간은 일상 속 사건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꽃중년 탐정 배상훈의 사건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단어 많이 들어요. 정보경찰.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경찰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신명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래서 한번 들었고 또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얘기하면서 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정보경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선 이제 저는 이 방송할 때마다 네. 오늘이 막방이라는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루고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네. 어떤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날카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시원해서 좋습니다. 참고로. 네. 이 영역이 사실은 정보경찰이라고 하면 경찰과 정보경찰이 경찰 밑에 정보경찰이 있었다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정보경찰들은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아, 따로예요?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직은 네. 그 밑에 있지만 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아이덴티티가 다른 건데 네네.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등계 형사, 사찰계 형사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식민지 조선에 부터 시작된 식민지 민중을 탄압하는 여러 가지 도구로서 네네. 일제 고등계 경찰의 그 조직이 거의 뭐 이제 해방 넘어서면서 또 우리가 많은 노독술 이런 뭐 네. 친일 경찰들 많이 하면서 네. 이승만 정권의 특무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신 때는 보통 중정에 30만 망원 얘기도 하고 안기부에 30만 망원 이렇게 되는 것이 네. 기초가 되는 게 사실은 정보경찰 여기입니다. 아, 정보경찰은 조직적으로는 경찰청 정보국 밑에 있는 거고요. 정보국 밑에. 네. 네. 숫자는 뭐 현재는 3,000에서 4,000 정도의 정보 형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뭐 5,000, 6,000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수준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각각의 정보 형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원을 포괄할 때 그들을 포괄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는 논란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요? 물론 국민의 월급을 받는 정보경찰, 계급을 가진 정보경찰은 또 있지만은 네. 실제로 우리가 정보경찰의 범위를 나눌 때는 국정원이 있고 국정원의 여러 가지 예전에 네네. 국내 정보 파트를 할 때 네. 사실은 정보경찰의 수족이 돼서 이제 갖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렇군요. 제가 왜 막방이란 말씀 드리는 것 민감하군요.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들의 정보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디서 국회의원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아, 비공개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정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월급과 네. 플러스 정보비는 아마도 정부 어느 부처에 숨겨져 있겠죠.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게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차피 경찰의 정보비라는 거 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활동비처럼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각 경찰서에 우리나라 200몇 개 되는 경찰서에 정보과가 다 있습니다. 네. 지방청에 정보부가 있고 경찰청에 정보국이 있고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 이전에 권위주의 정권 때는 바로 청와대에 직보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바로 그 정보국 라인의 정보용사들의 걸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정보 보고서를 씁니다. 정보경찰들은. 네.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를... 거기는 뭐 이런 것들이죠. 어느 재벌 누구의 돌지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둥, 어느 뭐 연예인이 뭐 흔히 말하는 혼외자가 있다는 둥, 네네. 그런 것들 되게 시시콜콜하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경찰 수만 명이 다 하루에 일시에 취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어마어마하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양이 축적돼 있고 네. 그것이 이전에 네. 기무사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조난 파일 같은 걸로 모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당 흔히 말하는 파일이 있었다고 말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모르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네.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인데 네네네. YS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네. 내 거 가져와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갖다 드렸는데 네. 파기하고 가져왔는데
절대 파기 안 했다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파기했다고 말은 했지만 예, 실제는 예. 계속 갖고 있었다. DJ도 그렇다고 제가 들었고 근데 네.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네. 저도 그냥 풍문일 수도 있지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직접 보면 본인들은 어떤 느낌일까? 깜짝 놀라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마 자세하게. 고등학교 때 뭐를 하셨는지 뭘 드셨는지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예. 요즘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이제 정부 들어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국정원에서 그 국내 파트 그 부분과 경찰들이 정보 경찰들이 좀 그 범위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그 조사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국정원의 그 요원이 음. 그 지역 뭐 네. 강원도면 강원도, 전라도면 전라도 지역의 정보 조정관입니다. 아, 정보 조정 조정 회의를 하는 단어를 거죠. 쓰죠. 네네네. 예를 들면 국정원의 요원과 검찰청의 그 지역에 있는 정보 요원, 그러니까 거기 담당 요원들이 네. 모여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협의체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족은 정보 경찰인 거고, 어. 그거를 최종 가져가는 쪽은 예전엔 예전에는 국정원이었고, 국정원이었다. 중간엔 또 뭐 어디겠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거를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 정보 경찰이 네. 무서운 힘을 가졌는가는 네. 왜 검찰들이 무서워하는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반발을 하는가? 예, 예.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면은 정보 경찰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국정원 그 파트도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사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검사의 사돈의 8촌을 내사를 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냥 합니다. 종결을 안 합니다. 사건 진행 중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계속 내사 상태로. 정치인 누구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종결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나 누구는 모릅니다. 어.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걸 어딘가로 돌려버리면 아. 그게 공수처로 돌리건 아. 그걸 통째 갖다 그쪽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래서 네. 검찰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인 거고 다른 쪽도 두려워하겠죠. 그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검찰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네.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예, 예. 아. 지금은 뭐냐면 모든 수사를 다 검찰로 가져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통제하고 있죠. 근데 이것에 통제에서 벗어나면 한 번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모든 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권한이라는 게 사실 한번 놓치면 다시 회수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권력은 원래 그런 거죠. 조금 전에 다른 쪽이라 하셨는데 다른 쪽은 뭐 공수처 이쪽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정치권 쪽 얘기하십니까? 뭐 다 맥락 그 광범위한 범위를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그 청취자들 상상에 네, 청취자들의 상상에.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경찰청의 이형세 수사구조 개혁단장 경무관 이 정보 경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들도 경찰이 정보 업무를 다 한다. 다만 정보 활동의 범위가 불명확한 게 문제다. 범위면 다 잘라주면 문제 없다. 그건 치안 정보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수사하거나 그럼 버닝썬 사태일 때 왜 그걸 몰랐습니까? 버닝썬 사태 때? 예를 들면은 그럼 KT 채용 비리할 때 네.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안 정보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네요. 그걸 네. 정작 수사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정보경찰은 뭘 해왔습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보경찰들이 생산해낸 보고서를 네. 실질적으로 다 공개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생각하는 치안 정보가 뭔지, 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건 국가의 어떤 공안에 예를 들면 안보에 위해가 네.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서 실제로 이게 진짜 치안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받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실제로 경찰이 필요한 것은 네. 범죄 수사 정보죠. 범죄 수사. 예,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 그 외의 범위까지 너무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런 치안 정책 정보가 돼 갖고 치안 정책 정보는 도대체 뭡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막대한 양의 정보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재벌의 2세가 마약을 했다. 그것도 치안 정책 정보입니다. 네. 근데 그걸 네. 어떻게 씁니까? 어. 그거를 사찰하는 데 쓰거나 정치인 아들이 사찰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약점이 되는 거죠. 다른 식으로 활용한다던가. 이거는 잘라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예, 예. 입장이시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경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보국을 하향시키거나 정보국을 없애거나 아니면 정보국을 국무총리실사나 정보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위원회 같은 걸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왜 이렇게 정보국 차원으로 되면 청와대 직보 시스템. 네. 지금 문재인 정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보경찰들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자료를 만든다고 지금 한겨레 신문에 났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그럼 인사혁신처나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어떤 정보경찰들이 진짜 할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보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 통제를 받고 예산과 조직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 그게 실제로 국내 정보 파트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당연히 뭐 세평부터 해가지고 다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보경찰이 아니라 다른 뭐 부서를 만들어서 통제하에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들이 뭘 하는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국정원이 예전에 뭐 하는지 몰랐듯이 지금 국회조차도 정보경찰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풀어주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런 입장.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보경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어요? 미국 CIA와 FBI가 분리돼 있습니다. 네네네. CIA는 수사권이 없죠. 네, 없죠. FBI는 수사권이 있지만 정보는 CIA에서 가져옵니다. 분리돼 있죠, 철저하게. DIA도 분리돼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사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못 갖게 하는 것은 그거를 막강한 권력이 못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 수사와 수사 정보가 분리되는 것. 분석과 정보가 분리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견제 원리입니다. 그렇죠. 견제와 균형. 네. 권위주의 시대에는 어떤 되게 그 괜찮은 조직이 모든 걸 다 가지고 해서 흔히 말하는 통치란 개념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가 아니죠.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통치라는 걸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가이드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지금 검경 싸울 때도 사실 감정 싸움에 경찰들이 왜 검사들이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불만 터뜨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인식들을 말씀하시는 권력기관은 기본적으로 견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셰프와타 불족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견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권력기관이 그 밑에 있는 견제 세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도 그 저번 시간에 나와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잠깐 얘기할 시간만 있네요. 이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내지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짧은 말로 할 수는 없겠지만 검경 수사권 어디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수사권. 핵심적인 부분은 왜 그 일이 진행돼야 되는가를 실제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되지 않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제 변호사 입회, 조사 시에 변호사 입회라든가 증거 분석을 왜 거기 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의 디테일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들은 다 저리 가라고 결국은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큰 추상적인 큰 걸로 귀결되는 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할 논쟁할 게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계속 감정 싸움만 되는 밖으로 거죠. 싸움만 된다. 네. 검경 수사권은 사실 다음에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408번님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십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있는데 왜 못할까요? 답답하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0718번님 너무 시원해요. 배상훈을 국회로. 네. 가시죠. 오늘 막방인가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궁금증은 많지만 다음 시간에 또 듣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